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5월 14일 수요일 오후입니다. 예, 오늘 일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노래도 한 곡 했는데요. 많이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 유튜브로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셔가지고요, 나가가지고 다시 병원에 못 오는 바람에 유튜브가 하나 밀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저도 아들이 하나 있고 요즘에 뭐 결혼하셔도 자제분들 한 명 아니면 두 명 뭐 이럴 텐데, 내가 우리 애를 위해서 뭘 해줄까 뭐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상속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걸 해주는 게 가장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뭐 제가 건강강의에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첫 번째가 이제 자연분만 해주는 게 가장 그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뱃속에 있는 그 장내세균을 심어주는 데 있어서 자연분만 하는 거하고 그 제왕절개 하는 게 큰 차이가 나거든요. 일단은 자연분만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자연분만을 못했더라도 모유 수유는 한 달 정도, 아주 힘들면 일주일이라도 꼭 모유 수유를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모유 속에 있는 그 세균이 결국 평생 그 자식하고 같이 가는 그런 동반자니까요. 그걸 안 해주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해줄 걸 다 해줬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강의를 일상 마쳤는데, 얼마 전에 이제 논문을 읽어보니까 초등학교 때 잠을 많이 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 9시만 되면 그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9시에 이제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저희 집은 이제 군대같이 강제로 불을 끄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 그래도 촛불 켜놓고 뭘 해야 되는 그런 때라서, 또 그러다가 또 걸리면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래서 9시에는 무조건 잤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제 충분히 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9시에 자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연구한 거를 보니까 일찍 잠자리에 들고 또 충분히 잠을 자는 거, 이게 이제 뇌의 연결성하고 뇌의 또 크기, 이거를 결정한다 그러고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해야 중학교 가서도 그렇게 인지 기능도 높아지고, 그래서 평생 간다고 하니까요. 초등학교 때는 아무리 그 할 일이 많아도 일단 9시에 재우는 게 자식을 위해서 가장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논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년 수면 습관, 뇌의 미래를 바꾼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아이를 보면 내일 또 졸려서 학교 가겠군 싶다가 또 한편으로는 궁금해집니다. 저렇게 늦게 자는 게 뇌에 어떤 영향을 줄까? 최근 3,000명이 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이 질문에 대한 흥미로운 답이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손목에 찬 디지털 기기를 통해 수면 데이터를 모으고 뇌 MRI와 인지 검사 결과를 함께 분석했는데요. 단순히 수면 시간만 따진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과 타이밍을 포함한 18가지 수면 지표와 심박수까지 고려해 뇌의 구조와 기능과의 연관성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드러난 결론은 의외로 직관적이고 단순했습니다. 늦게 자고 수면 시간이 짧은 아이들은 뇌의 일부 연결 방향이 약했습니다. 특히 감정이나 기억과 관련된 부위의 활동성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수면 중 심박수가 높고 얕은 잠의 비율이 높은 경우 뇌의 여러 영역에서 부피가 작고 네트워크 연결도 느슨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조절하는 능력 자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을 수면 특성에 따라 3가지 바이오 타입으로 나누어서 인지 기능을 분석했습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진 그룹은 인지 기능이 뛰어났고, 반대로 나쁜 수면 습관을 가진 그룹은 낮은 인지 점수를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바이오 타입이 단지 하루 이틀의 수면 습관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는 9살부터 14살까지 아이들을 추적 관찰했는데 뇌 구조와 인지 능력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도 거의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초등학생 때의 수면 습관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뇌가 어떻게 자랄지를 결정했습니다. 마치 활시위에서 조금만 방향이 벗어나도 화살이 전혀 다른 곳으로 날아가듯 잠드는 시간 몇 분의 차이가 청소년기의 뇌 발달이라는 긴 여정에 예상 밖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잠을 많이 자야 한다는 뻔한 메시지를 넘어서 수면이야말로 뇌 발달을 이끄는 은밀하고도 정교한 지휘자임을 보여줍니다. 청소년의 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수면을 통해 스스로를 조율하고 성장합니다. 좋은 수면은 더 나은 학습 능력, 더 튼튼한 감정 조절,
더 깊은 기억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녀의 성적을 걱정하기 전에 침대 위에서 뇌가 잘 자라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모두가 잠든 밤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 어쩌면 우리의 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논문을 읽고 상당히 이렇게 섬뜩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통 아이들 키 안 자라는 거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170은 넘어야 될 텐데, 남학생 같으면 180은 넘어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애가 뇌가 빨리 잘 자라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뇌가 잘 자라야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키야 뭐 여러 가지로 또 키울 수 있는 방법도 개발될 수 있는데, 뇌는 이 청소년기에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뇌를 잘 자라게 하는 게 잠을 푹 자게 하고 또 빨리 자게 하고 또 길게 자게 하는 거라고 하니까 참 이제 뭐 가르친다고 또는 공부시킨다고 밤에 잠 안 재우고 하는 게 결국 애를 망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나라의 이제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은 이 논문을 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살아가는 게 이제 상당히 장기 레이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기 교육 일찍부터 앞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청소년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중학교가 되기 전까지는 뇌가 일단 잘 자라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너무 강한 걸 많이 주입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밤잠을 줄여가면서 뭘 시킨다거나 하는 거는 장기 레이스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이런 거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논문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Neural correlates of device-based sleep characteristics in adolesc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adolescent가 청소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evice-based sleep characteristics라는 게 수면의 특성인데 이게 디바이스로 이제 봤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핏핏이라는 건데 손목에 차고 자면 이제 수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주는데요. 모두 18가지 그런 매저를 해줬다 그럽니다. 이걸 3주 동안 이제 차고 잔 거죠. 그리고 이거하고 뇌의 관계, 이거를 본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좋은 게 이렇게 그림으로 전체 논문을 이렇게 초록을 만들어 놓은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그림을 보시면요. 먼저 스터디 파퓰레이션이라고 해서 연구 대상자들은 청소년인데요. 9살부터 14살이니까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했고요. 9살, 10살, 그 다음에 11살, 12살 2년 있다가도 한번 보고 또 4년 있다가 13, 14 이때도 이제 봐서 각각마다 그 뇌의 구조하고 이 코그니션이라는 게 인지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자는 거, 이제 인지 기능 이런 거를 쭉 그거 조사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년은 받고 오래 본 그룹은 이제 4년 본 데도 있고 해서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고요. 재현한 거는 이제 1,000명 이상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의 이 크기, 그 다음에 뇌의 피질 아래쪽에 있는 그런 거의 구조, 이런 것들과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 이런 걸 다 봤다는 거고요. 뇌의 구조하고 기능을 같이 봤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는 거의 패턴 18가지하고 뇌의 여러 가지 부위를 이제 함께 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일반 그 통계로는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것들이 가장 서로 연관이 있는지 보는 그런 최신 통계 기법을 이제 쓰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을 3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1형, 2형, 3형인데 3형이 이제 가장 수면 습관이 좋은 그룹, 1형은 수면 습관이 나쁜 그룹인데 그 친구들을 쭉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지능인데 이렇게 수면 습관이 좋은 애들이 항상 위에가 있고 이게 처음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 먹어서도 계속 유지가 된다. 이게 이 논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고요. 네, 연구자들은 미국 연구자들하고 중국 연구자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푸단대학교 이제 상하이에 있는 좋은 학교죠. 여기서 이제 재현을 주로 했고 논문에 쓰여져 있는 이 자료가 A, B, C, D라는 그런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뇌의 인지 기능과 발달에 대한 연구.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그 연구인데 청소년들이 요즘에 스마트폰도 많이 쓰고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모두 3,222명을 이제 2년 동안, 1,190명은 4년 동안 이렇게 봤다는 거고요. 뇌의 이제 크기는 이 피질에서 68군데, 그 다음에 피질 하층에서 17군데 해서 모두 85군데를 본 거고요. 뇌의 서로 연결은
피질과 피질 연결된 것을 78군데, 그 다음 피질하고 피질 하층이 연결된 걸 204군데, 다 펑셔널 MRI를 찍어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석 자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뇌의 볼륨만 해도 85개고, 그 다음에 뇌의 연결성만 해도 이게 몇 개입니까? 282개. 이걸 보고, 또 수면 자료도 모두 18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는 통계 분석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스파스 카노니컬 코릴레이션 SCCA라고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서로 어떤 것들이 같이 돌아다니는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크게 두 가지 차원을 이제 그 분류를 했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 봤을 때 바이오 타입 1, 2, 3이 있는데, 2년, 4년 추적했을 때 계속해서 수면 습관이 좋은 애들이 인지 기능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다. 그런 게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이고요. 나머지 그림들은 논문을 이렇게 챗GPT에 넣고 좀 알려달라 그러면 자세히 알려주니까 뭐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찍 자는 게 중요하고, 또 길게 자는 게 중요하고요. 또 깊은 수면이 많은 게 중요합니다. 요즘 제가 포커스 쓰고 나서부터 아무튼 수면에 대한 논문이 나오면 좀 잘 읽게 되는데, 뭐 핵심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입면 시간 일찍 자기 시작해서 좀 길게 충분히 자야 된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 7시간 반 이상 다 자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자야 되고, 중간에 이제 깨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이게 깊게 잔다는 거는 이게 몸과 마음이 푹 풀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심박수가 뚝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자면서도 뭐 걱정이 많거나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으면 심박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바이오 타입이 나쁜 거죠. 그래서 수면 시간이 길고 푹 자야 되고, 그래서 심박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새근새근 잘 자는 거죠. 네, 악몽 안 꾸고 그렇게 잘 자고, 수면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렘 수면도 좀 꾸어서, 렘 수면도 좀 가져서 이렇게 꿈도 꾸고, 그렇게 자는 게 가장 건강한 수면이고요.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 좋은 잠자는 습관을 이렇게 기르면 그게 중학교 때까지 그 뇌의 크기라든지 뇌의 기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그래서 그동안 시키던 뭐 피아노도 끊고 태권도도 끊고 이제 공부, 이제 수학 공부 이제 하러 다니기 시작하고, 또 애들도 이제 뇌가 급속도로 자라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생각이 많아져서 기본적으로 어릴 때 같이 잠을 잘 못 잡니다. 좀 늦게 자려고 하고, 또 이제 요즘엔 게임도 하고, 또 핸드폰도 거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뭐 소통도 하고 하다 보면 9시에 잠들기가 힘든데요. 사실 7시간, 8시간 이렇게 자려면 이제 좀 일찍 자는 게 좋고, 또 새벽 1시경에는 깊은 잠을 자고 있어야 키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머리와 또 어떤 외모를 주려고 그러면 다른 거 말고 9시 되면 무조건 불을 끄고, 아이와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같이 그 시간에 자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늦게 자는 거는 참 여러 가지로 불리하니까, 아무튼 오늘부터 좀 일찍 주무시고, 또 애들은 최소한 일찍 재워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